자, 안녕하세요. 시카고 썰레발의 시종차입니다. 오늘이 시카고 썰레발 첫날인데요.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애청자하고 미주 동포 여러분들과 오늘 특히 나눌 얘기는 그 시카고 교민들이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 이것도 이 왜곡되고 가짜 뉴스라든지 진짜 뉴스인지도 분간을 못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격앙돼서 토론이 아니라 진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사태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그 시카고 한미 상록회 회장 최순봉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제가 이런 데서 사실은 명쾌하게 이것이 진보고 이것이 보수도 하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못 됩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정신, 보수와 진보의 가치는 둘 다 좋은 겁니다. 정말 진보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니까 좋은 거고, 보수는 지켜야 할 본질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무엇을 지킬 것이고 무엇을 업그레이드, 요사이 말로 좀 더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는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을 새롭게 가치 창출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진보니까 나는 둘 다 나쁘다고 하지 않고 둘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치적인 진보면 어떤 정치가 진보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70대, 그쵸? 네. 제가 이제 50대, 40대. 지금 이제 이 세대 간에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도 진짜 굉장히 힘든, 이렇게 자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특히 이제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무도 이제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얘기하면은. 근데 제가 오늘 첫 방송서부터 왜 회장님을 모시고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렇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한국에서 바라볼 때 미국에서 사는 교민들 세대 간의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회장님 그 나이 차이를 떠나서 허락을 받고 돌직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고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가? 예, 보수와 진보의 가치는 둘 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 여기는 기본적인 사상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김일성 백두혈통을 지킬 것이냐, 문제가 이제 팩트가 정해져야죠. 그러면 자기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고, 진보는 스탠다드, 기본이 정해져 있는데 보다 나은 세계를 창조하고 보편적인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을, 진보, 기존의 생각보다 훨씬 나은 생각이다. 진화된 생각이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진보다. 근데 보수는 그러면 그 뭐 더 좋은 게 있어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게 보수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본질은 불변입니다. 본질은, 내가 추구하는 본질은 하나여야 하는데, 지역적인 문제가 내 앞에 삶에서 나타날 때는 보다 아름답고 효율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각이
바로 진보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엽적인 것은 순간순간 삶에 따라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한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이것이 바로 진보고, 또 옛날 캐캐묵은 그 생각에 묶여 있다면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수구지. 한국의 보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근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골치 아픈 거야. 공산주의 똑같이 분배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더불어는 우리 다 함께 민주주의를 공유하자. 그러니까 공산하자 이 말이에요. 더불어는 같이 하니까 한문으로 보면 공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현에 깊이 말을 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개헌안이라든지 토지 공유라든지 이런 모든 걸 세부적으로 보면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예, 공화국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헌법을 바꾸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제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바꾼다. 바꾸는 것도 헌법의 기본 틀은 미국의 헌법 권리장전을 바꿀 수 없듯이 헌법의 기본을 바꾸면 국가가 역사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중앙일보 옛날에 그 조사한 거를 제가 발췌해 봤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그때 당시 이제 이번 19대 말고요. 그때 같이 이제 대선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득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 보면은 이 미국에서요. 여기 시카고에서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찍겠다고 한 사람이 52%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8%였어요. 불과 4% 차이입니다. 2% 차이. 예. 4%죠. 52대 48. 그 다음에 또 조사한 거를 보게 되면은 중도가 42%, 보수가 28%, 진보가 24%입니다. 보수하고 진보 여기에도 이제 4% 차이가 나요. 현재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중도가 42%고 그 시카고에 보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거의 보수하다. 뭐 거의 다 보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이 방송 한다 그러니까 괜히 욕먹지 말아라. 보수성이 강한 데다. 근데 실질적인 조사에서 보면은 응답자들 조사한 거는 보수가 28%, 진보가 24%고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때 48%를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52%를 찍어줬고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는 시카고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보수가 아니다. 뭐 어떤 분은 보수가 70%. 근데 지금 중도층이 더 많아요. 중도가 거의 42%로 절반 약간 밑에 거기까지 차지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회장님처럼 이제 연세 좀 드시고 이제 6.25 사변 아니면은 뭐 월남전 참전 그리고 이제 시카고 역사상 50년 됐지만은 처음에 발을 내딛어서 이 한인들이 더 잘 살 수 있게끔 밑거름이 됐던 분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근데 인터넷도 뭐 뉴스도 뭐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목소리가 커서 이 보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진보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지금 현재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의 대개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유를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휴전, 전쟁 중입니다. 지고 있지만은 휴전인데 여기를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발췌하면 1965년 9월 3일 모태동이 김일성을 불러서 70년대를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는 목표로 월남식 게리라 전쟁을 일으킬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7년 한 해에 445건 남침 횟수가 그렇습니다. 국지 도발을 했던 한 해에. 그런데 지금 북한식 정치는 형제간도 죽이고 고무부도 죽이고 역사적으로는 6.25도 일어나고 1.1 사태도 일어나고 동해 울진의 공비 사태도 또 잠수함도 들어와서 예, 이런 전쟁을 일삼는 핵무기 개발해서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이런 살상무기나 전쟁을 일삼는 이런 정책을 쓰는 사람들을 동조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인광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북의 정치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동의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보 세력이 그 안에 좀 있다. 그 안에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다. 촛불 시위의 주체인 김미화 그 코미디 김미화. 예, 그 자녀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자녀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박영선 남편이 미국 시민권입니다. 자, 예,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북한 찬양 운동을 선동하고 사드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같이 촛불을 들고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령대의 사람들은 지식은 없어도 경험과 경륜은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쾌하게 그런 것을 내 앞에 와서 설명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런 정치인들의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가족들이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저기서 돈만 뽑아가 미국 가족들을 잘 살게 해주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기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명쾌히 해명하고 그 사람들을 한국에 끌고 와서 가족들이 같이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행복도 같이 불행도 같이 누릴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가끔 저 사람들 시민권이라도 박탈하고 추방해라 한국으로 소련으로 하는 것이 이 억하심정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명박 씨가 한일 청구권을 데모를 할 때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감옥에 들어있다가 다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 사람만 나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불락치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설이 있죠. 예, 설이 아니고 거기에 당한 사람이 내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는 그래요.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은 또 배신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계셨군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정치는요. 국민 수준 이상의 정치도 못하고 이하의 정치도 못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박정희가 혼자 살렸습니다.
보리고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 그럼요. 네. 보리고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대통령이 바지를 입혀서 입고 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오늘의 한국 경제에 초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느낀 딸이 크게 이탈하지 않죠. 지금 박근혜 1년을 이잡듯이 뒤져도 아직 제목이 안 나왔습니다. 검찰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국민이 명쾌하게 인정할 육가 원칙에 의한 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그것을 내가 믿었고 지금도 아직도 한국이 법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있죠. 한국 정치인의 자기가 신념에 따라 정치하는 사람은 김진태하고 조누구? 아니, 근데 김진태 의원은요. 근데 조원진. 아니, 근데 조원진 뭐 지금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태극기. 오케이. 저는 보수도 보수지만 이명박이 갈 때는 뭐 태극기도 없었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갈 때는 태극기 부대. 그 이유는 지금 이전에 말씀하신 그 태극기와 보수가 틀리다. 태극기와 보수가 틀린 게 아니고 이명박이는 내가 처음부터 내가 그 이명박 본선 대통령 할 때 8명이가 대통령 출마자가 있었는데 혹시 장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누구 찍을래 그럴 때 나는 하나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9번에 최순봉이 이름 쓰고 도장 찍을란다. 그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나누었습니다. 많이 나눴는데 결론은 이명박이는 정치인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이 교회 자동차 정리해요. 이 사람은 언행도 그렇고 이 리더십이라든지 그런지 품성이라든지 실력도 그런데 이게 아니죠. 아무리 보수가 봐도 홍순표 보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킬 가치를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권력에 줄 서는 아주 그 날라리예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정치 타협가죠. 블랙리스트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말단 파출소에도 그 지역에 있는 우범자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요. 제가 다시 본론이 들어가면은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요. 저번에 대선 거기 유세 때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자기는 보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보수다. 네, 보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거 뭐 진보 같은데 무슨 또 보수라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자, 미국에는 진보가 없다. 미국에는 그러니까는 미국은 민주당이 진보까지 아우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큰 스펙트럼을 짜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보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사람들은요. 이거 다 보수예요, 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처음 기조를 무엇을 지키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김일성주의자들이에요. 누가요?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공산주의 이념이라도 갖고 있으면 표 줘도 아깝진 않은데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념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할 때요.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41%를 줬어요. 그러면 41% 대한민국 국민이 다 김일성. 오케이. 42%도 네. 42%도 많이 준 거예요, 많이 준 거예요? 아니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성을 이용한 거예요.
박근혜 여자가 대통령 한다고 꼴사납게 극하니까 밟아주고 싶은데 촛불 들고 정교조 또 민주노총, 민주노총 시민 단체들 이 사람들이 뜯으니까 구두기금으로 넘어갔는데 아니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으세요? 근거가요? 예. 있죠. 민주노총. 예. 그 사람들 민주노총 지도부에 1년 연봉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우르는 노동자들 3천만 원 못 받는 노동자가 꽉 찼어요. 5천만 원 받으면 잘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촛불 들어.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또 하나는 그게 바로 정거고, 민주노총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미국의 GM 같은 게 박살이 나버리고 디트로이트시가 폐허가 된 게 미국 노동조합의 문제, 우정청, 그 미국의 우체국이 망해버리는 게 노조들 문제, 시카고 시 재정이 적자가 난 시 재정 적자가 뭐예요? 자손들의 몫을 우리가 미리 땡겨 먹는 거예요. 적자 운영은 나는 게 전부 노조들의 연금 주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한국에서요. 네. 제가 충남 천안지부 제가 노조 위원장이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노조 위원장이 돈 받는 게 1억이 넘어간다. 자, 기아자동차 부장급 된 사람 있죠? 연봉 1억이에요. 넘어가요. 근데 노조 위원장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정도 직급이면 부장급이에요. 그 월급 당연히 1억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뭐 노동조합원들을 이렇게 아우러야 되는 사물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거는 뭐. 오케이. 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1억이 넘는다 하고 노조 위원들이 누구 찍어서 이거는 그 사람 직급 자체가 틀어도 그 사람들이 반론을 못해요. 그게 바로 증거가 되고. 5.18의 희생자들은 그거는 정당치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정당치가 않는 게 아니고 유공자잖아요, 유공자. 그 유공자라는 것은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유공자다라고 명시돼야 돼요. 그런데 5.18 유공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걸 묻는데도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죽었으면 거기에 자녀들까지 취직에 몇 프로 보상을 해준다, 10% 가산점을 준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의심을 품는 것은 전라도 그쪽에 있는 무기고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모든 그 지역 무기고가 다 탈취될 수가 있었느냐. 그럼 5.18은 그러면 회장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그래서 지금요, 5.18을 다시 조사하면서 드러난 게 M16에 죽은 사람을 전부 다 정부군에 의해서 죽었다고 유공자 사망으로 했는데, M16 가진 총이 시민이 M16을 탈취해서 들고 있는 게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M16에 죽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자꾸 반복되니까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국민은 언론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혼란을 우리 5.18 당사자들이 떳떳하게, 왜? 주역이니까.
나는 5.18에 이러이러한 일을 당해서 유공자로 대우받는다 하고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시청자 뭐 이게 청취자분들도 저도 지금 헷갈리는 게 이건 이제 처음에 이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가치성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이게 진영 논리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이 주제를 봤던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단순하게 가까운 시카고에서 보수와 진보 이 부분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들 보수라 그러고 이제 진보는 어디가 있는지 가 있지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보수의 가치에 대한 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비즈니스 보수 뭐 가치가 있고. 가치를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또 폄하한다고 화낼 테니까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날 걸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을 막고 있으니까 정치 잘한다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진보 성향을 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10사람이 죽으면 될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10사람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양보하지 못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도 괜찮아요. 정상적으로 공산주의가 진행된다면 파인. 그러나 국민을 굶기면서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동족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합쳤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국민을 또 민족을 죽이고 자기의 실속을 챙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든지 그런 일이 없다. 미래는요, 결과입니다. 결과고, 과거는요, 이미 일어났던 우리의 증명된 사건들이에요. 그때도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도 반대하셨어요? 그때도 통일은 이상일 뿐이지, 통일이 되려면요, 남한의 경제가 지금 2배 이상이 팽창해 있어도 이북에 있는 모든 낙후되어 있는 시설을 해결 못합니다. 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중간에 말씀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 PD가 시간 다 됐다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마무리로 그러면 이제 한 말씀씩 바로 이제 좀 간단하게 해주시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취지가 시카고 이 교민들이 서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없애고 해소를 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라면은 한번 간단하게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죠? 가장 큰 묘안은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면. 근데 장로님, 근데 회장님 안 내려놓으시잖아요. 근데 말만 내려놓고. 내가 안 내려놓는 것은 나는 내려놓았는데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못 죽이게 하는 거죠.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으면 안 돼. 내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러면은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나는 내려놨으니까 너도 내려놔라. 네가 안 내려오니까 나도 못 내려온다. 내 실속을 생각하면 내 실속을 생각하면 하나 안 됩니다. 내 거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내 거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면서도 불의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불의에 침묵하면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으면서도 정의롭게 내가 죽을 준비까지 할 때 하나 되지.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명예 다 챙기고 하나 되기. 역시 우리 여기 저 회장님은 듣던 대로 이제 저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예, 계속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예. 자, 오늘 저희 첫 방송인데요. 오늘 자,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초대 손님은 감당하기 힘드신 분이 나오십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